반짝반짝 빛나는 채모님 75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51차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커져갈수록 기분이 좋으네요. 오늘은요, 7장이에요. 6장까지 끝났죠? 네, 6장도 다 좋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인데 진실성이 승리한다라는 거. 네, 6장 다 끝났고요. 오늘은 7장이에요. 사업 실적을 버려라. 사업의 실적을 버리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엇 때문인지 한번 볼게요. 165페이지예요. 뭐? 사업 실적을 버리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성공의 목적은 사업 실적을 올리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은 사업 실적의 5%를 버리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을 공유하고 싶으면 사업 실적의 5%를 버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5%를 정하는 방법은 제가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원칙에 근거합니다. 즉 우리를 애먹이는 문제와 골칫거리의 95%는 고객 중 5%에서 나옵니다. 애먹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게 골치가 엄청 커요. 그 주의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빼앗겨져 버려요. 근데 그게 95%의 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5%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5%에서 그 5% 때문에 우리가 어디 하나 이렇게 찔리잖아요. 아프잖아요. 혀에 혓바늘이 하나 돋아도 쬐끄맣게 거기에 엄청나게 크게 주의가 간다는 거죠. 멀쩡한 데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5%를 버리는 것으로 규칙을 삼고 이 5%를 정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애먹이는 문제와 골칫거리에 그 95%가 5%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푼까지 탐하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다 탐하다가 시간과 에너지, 이미지, 고소, 변호, 보험료, 종업원 이직, 부부간 불화, 곤두선 신경, 배탈, 궤양 같은 것으로 큰 대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내가 그쪽으로 다 있죠. 그러니까 골칫거리가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도록 괴롭히는 것은 마지막 5원입니다. 95원까지는 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마지막 5원입니다. 이 골치 아픈 5%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픈 5%를 포기하면 수입이 2배가 된대요. 수입이 2배가 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오래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이 원칙은 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됩니다. 제가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이 제도에서는 절차가 대단히 번거로워 승인 서식, 후속 서식, 기타 주기적 서식을 끝도 없이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의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누설해야 했습니다. 진단 내용만 아니라 환자의 사생활까지 시시콜콜이 밝혀야 보험 청구 내역이 타당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지급받기까지는 대단히 지체되었습니다. 치료 방법을 놓고 타당성이나 지속기간, 기타 온갖 것을 따지는 내용의 서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보험 조사관들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이 종종 머리 기사로 떴으니까요. 썩은 사과 몇 개가 사과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기 마련입니다. 사과 상자에 하나가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5%까지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5%를 그냥 내려놔라.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썩는 것 때문에. 그쵸? 그래서 아무튼 요점은 받을 액수도 얼마 안 되는 지급 항목 몇 가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관료주의적 괴롭힘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수금하는 일은 그 자체로 큰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수입원에 의존하는 많은 병원들은 다른 데에다 채권을 넘기고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것에 만족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수금을 시도한다는 어마어마한 과제는 몇몇 채권 매입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시간 걸리고 번거롭고 잘못 걸릴 위험도 있고 간접비가 들고 서류 작업이 많고 불필요한 관료주의 절차를 끝없이 견뎌야 하는 일은 에너지만 소모하고 좌절을 했고 솔직히 말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해결책은 차라리 무료로 진료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무상으로 많이 진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뜨개질한 스웨터며 멜론, 토마토, 그림, 깔개, 온갖 색감, 담요 숄, 집에서 만든 사과파이나 초콜릿 케이크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낼 수 있는 것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총 진료비의 5%에 달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탕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뭘 따지고 뭐 보험료를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예 그냥 그 무상으로 이제 진료를 해주셨어요. 5%를 다른 거로 했는데 다 이제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남고 장부 정리 수고가 줄고 부수 업무 공간까지 줄여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돈 욕심이 없다고 평판이 났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돈 욕심이 없다는 평판만 있으면 성공하기에 충분합니다. 끝까지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냥 비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지 못하니까 더 큰 사랑으로 담던지 아니면 주의를 그냥 다른 곳에 두라는 거죠. 자꾸 주의가 가. 혓바늘이 돋았어요. 자꾸 주의가 가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잊어버리고 주의를 그냥 안 쓰고 다른 데다 쓰면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내가 진짜 아파도 그냥 근데 아픈데 관심 안 두고 딴 데 두느냐. 또 사람하고도 내가 품을 수 있지 않으면 자꾸 생각하면은 비난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랑 다르니까.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써야 될 에너지가 많은데 내가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신념하고. 근데 근원에서는 같은 거예요. 두려움을 근본으로 해서 마음에서 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근본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떻게 관심을 끄는 행위가 다를 뿐인데 그게 이제 아직 제가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이걸 이제 더 끌어안는 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의를 보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요. 뭔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있어. 내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목표보다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럼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목표는 가졌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이룰 수 없어. 부정적인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신감이 없을 때 자꾸 안 되는 거에 대한 주의가 그쪽으로 막 가게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쨌든 내가
더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쪽으로 주의를 줘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랬죠?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받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었던 거죠. 해결책은 주의가 안 좋은 쪽에는 아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료하는 거로 해서 다른 쪽으로 보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야? 모두 다 행복했던 거. 그래서 다 줄어들면서 완전히 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돈에 관심이 없다라는 평판.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면 더 진심으로 그게 있잖아요. 그 저거 벌어야 돼 하고 내가 저 실적을 올려야 돼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놨을 때, 더 진심이 더 전달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해야 돼 라는 걸 내려놓으라고 요새 알려주시거든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자꾸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약한 거예요.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해야 되는데 돼도 좋고가 더 가는 거예요. 안 돼도 좋고는 안 돼, 허용을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그 5%의 그 마음, 진짜 진심으로 내가 갔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갔는데 내가 5%에 내가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놔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면 벌써 목표를 내가 세워놨기 때문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내가 편안할 때, 왜냐하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돼도 좋고 바라는 마음, 욕망, 안 돼도 좋고 욕망과 저항을 내려놓는 거예요. 125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 그냥 내가 하기로 되어 있으면, 정해놨으면 하기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욕망과 저항 때문에 될 일도 더 망가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진짜 돼도 좋고 진심으로 해야 돼요. 저도 돼도 좋고 안 돼도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진심으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돼야 되는데 만나고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찝찝해. 뒤돌아섰는데 이게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돼도 좋구만 더 강했다는 거야. 욕망이 더 강했을 때 찝찝한 느낌이 남아있잖아. 내가 안 돼도 좋고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래, 뭐 안 돼도 좋은 거지. 그냥 내려놓는 거. 그 5%의 그 마음을 내려놨을 때 그 파장이 확 일어나요. 여기 박사님도 그랬잖아요. 의료계에서는 돈 욕심이 없는 평판만 있으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끝까지 벌어야 돼 하면서 그래야지만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호킨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풀가이님, 하늘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렇죠? 네. 그래서 평판이 좋다잖아요. 우리도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욕망과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한때 살았던 작은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정비공 프리츠는 맨날 자기 아내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저준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다들 그가 너무 적게 청구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어느 카센터에 가면 무슨 부품을 다 교체해야 하니 200달러를 200달러는 들 것이라고 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프리츠에게 차를 가져가면 그는 강한 독일식 억양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반대로 구부리고 틈을 바짝 조일 거니까 2달러 80센트 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인정하건대 저는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제게 연료 분사기 새 것을 통째로 250달러에 팔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져가면 그는 공짜로 고쳐줄 때가 많았습니다. 선이 헐거워진 것뿐이네요. 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느 카센터에 갔더니 새 연료 펌프와 분사기로 교체하려 든 것이 있었습니다. 프리츠는 이랬습니다. 연료 탱크 상태가 안 좋네요.
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탱크를 비우고 새 연료를 넣어줬고 저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하루 일에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그의 고객들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차를 맡기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경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하되 내가 뭔가 더 벌려고 막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베푸는 마음을 느끼죠. 베푸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하는 거. 차 한 잔을 사고 뭔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건강 체크를 해주든 뭘 하든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한 진심이 무엇인지 진짜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 마음. 진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진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진짜 정말 진짜가 자꾸 붙으면 가짜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자연 환경을 위해서 어제도 수업 들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찔리는 거예요. 아 좀 더 비닐을 깨끗하게 따로 버려야 되고 플라스틱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스리슬쩍 버리는 게 아니라 아유 얼마나 많이 안 치우시는 분들이 많은지 안 치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치우는 사람이 이제 소수죠. 소수예요. 그래서 소수인데 이걸 이제 담을 때마다 아 이거를 진짜 제대로 빼서 더 하거든요. 이렇게 비닐하고 다 빼가지고 다 버리는데 뭐가 안에 들었을 때 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정말 한 사람이 자기 먹은 것만 깨끗하게만 해도 시간이 소요가 줄어들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말하면 잔소리. 안 고쳐지니까. 말하면 잔소리. 안 고쳐지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할 때 그냥 하는 거고. 말 안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도. 근데 자꾸 잔소리하고 해요. 말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라리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안 하고 나요. 왜냐면 주변에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뿜어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근데 손 안 대던 사람이 손 대면 더 시끄럽죠.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아예 차라리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누군가는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그런 것들 그냥 조용히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환경을 위해서도 더 야, 이게 이래서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어제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 자연과 우주는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 다시 돌고 돈다는 거죠. 돌고 돈다는 거를 진짜 뼈저리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다 말다 막 폭우가 쏟아졌다가 그거는 작년에서부터도 작년 재작년에서 벌써 기온이 좀 이상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 막 뜨겁다가 빨리 가을 날씨가 됐다가 이상 기온들이 막 생겼는데 지금 비도 막 그렇게 막 마구 쏟아지잖아요. 근데 또 유튜브 보면 우박이 엄청 두꺼워요. 막 유리 깨겠더라고요. 차 유리도 진짜 보통 강, 강화 유리를 엄청나게 그런 걸 하지 않는 다음에는 진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우박이 엄청 커가지고 맞으면은 혼나겠던데요. 그렇게 기온 자체가 막 요새 이제 그게 환경이 우리가 버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다. 내가 조금만 그냥 베푸는 마음, 그 마음도 돌고 도는 것이고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는 전에 뿌린 게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뿌린 게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어제를 알 수가 있고요. 미래는 또 뭐예요? 지금 오늘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전에 과거를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미래는 또 언제 알 수 있어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베푸는데 안 들어와? 그럼 그냥 하염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꾸 그 전에 그냥 베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도 똑같잖아요. 그럼 지금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듣는 사람과 그죠?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은 사람 듣게 하는 것도 엄청 제일 큰 복이라고 했죠.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점점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바뀌네. 내 마음도 바뀌고 있고 점점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유심히 잘 듣고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은, 신년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빨리 바뀌고요. 듣기만 하고 대충 듣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바뀌는 속도가 좀 늦고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나를 보고 지금 주변에 내가 불편한 상황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찾아서 바꿔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현재의식에서 원하는 게 무의식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무의식을 알아야 하죠. 나의 무의식. 내가 어릴 때 보고 듣고 자란 것에 대한 그 무의식. 그게 해결이 되어야 돼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러분도 있잖아요. 몰라요. 저는요. 그냥 중국의 시동이라는 그 사업가가 매월 50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생에 50억은 들어와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내가 50억만 벌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억을 버는 저 사람의 정신세계는 어떤가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하나하나 번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막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에너지가 뭔가 자신감이 빵빵빵빵 터진다라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모르겠는 거예요. 중국말이니까. 내가 지금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언제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진짜 중국어 배우고 싶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영어는 배우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지만 하진 않았지만 생각조차 하질 않았었거든요.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진짜 소통을 정말 하고 싶다. 근데 어느 천년에 배워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 소통을 하겠어요. 번역을 해주시는 거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의, 그분의, 그 사장님, 그 리더의 정신세계는 50억이 매달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렇죠? 50억이 아니라 10억이, 1억이, 5천만 원이, 1천만 원이. 여러분들보다 뭔가 수입이 더 많아. 뭔가 직급이 달라. 정신세계가 다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들의 정신세계가 뭘까? 내가 맡고 있는 마음에서 이 생각이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걸 가지고 아직은 저 위에 있잖아. 정상을 올라가 보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어 라는 건 내 신념 안에서의 할 수 있어요. 신념 안에서. 마음 안에서의 할 수 있어가 이게 벗어나져야 된다는 거 전 되게 많이 요새 느끼거든요. 아, 또 자부심에 또 걸렸다. 아, 자존심 상하는 거 또 걸렸다. 그래,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버려라. 그래, 자부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려라. 그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뭐 내가 뭐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내가 죽겠나.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고 때가 되면 죽겠지 뭐. 자꾸 이제 175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이 봐라. 다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죠. 이것들이 다 죽여버릴까? 그럼 뭐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내가 죽어도 좋고 그냥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아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더라고요. 이 자꾸 자부심에 걸리는 그 마음, 마음의 끝자락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이 바운다리에 걸리는 거죠. 이걸 뚫어놨을 때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이게 큰 이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 50억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뭐야 침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들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순수해요. 그렇죠? 순수한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가 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요새 이제 저희 손녀딸을 보니까 막 위험한 거, 막 더러운데 막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막 때를 막 했잖아요. 아, 자기 말렸다고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아유, 세상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단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냥 막 무조건 잘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사소한 막 이런
지저분한 것들,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소하게 얘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못하게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돼. 말귀를 몰아들으니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참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으면. 아유 그러니까 엄마 한 15개월 되면 호텔 뷔페에 같이 마주보고 앉아있대. 조금만 몇 개월만 기다리면 앉아서 마주보고 앉아있대. 그래. 이제는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할 때가 몇 개월 안 남았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한 5, 6개월, 6개월만 지나면 마주 앉아있을 수 있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태어났는데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뭔가 이거는 더러운 거는 그렇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태어났다가 뭔가 막힘이 자꾸 있는 거예요. 얘도 호기심이 있어서 막 이제 가다가 막힘이 자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태어났다가 자꾸 뭐예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니면 어떤 쇼크가 탁 와요. 어떤 쇼크가, 사건이 생기면서 쇼크가 탁 왔다가 그게 트라우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어서 언젠간 이게 뭐예요? 트라우마가 탁 생기면서 느낌이 안 좋았는데 감정으로 탁 들어왔어. 감정을 탁 들어왔는데 그 저항을 했어. 그럼 그 감정을 또 느끼게 돼요. 저항했기 때문에. 또 느껴요. 또 경험을 해요. 이 말귀를 알아들으시나요? 처음 들어오시면 또 들어와요. 또 경험을 또 해요. 그걸 또 저항해서 또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경험하고 저항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끝까지. 나는 아빠 같은 남자 싫어하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저항해서 만나든 욕망해서 만나든 만난다는 거죠. 엄마같이 살기 싫어했기 때문에 엄마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한 거는 감정에서 자꾸 억압을 해서 안 보거나 회피하거나,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억압시켰다고, 억압시키면 나중에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다. 어릴 때의 상처, 쇼크 받았던 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해소해야 돼요. 언젠간 튀어나온다. 억압하고 회피한들, 아니면 표출시켜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표출시키면 주변 사람들 어때요? 투사하죠. 그 영혼이 이 영혼이 다 다르다. 그런데 자꾸 투사를 하는 거야. 감동받았던 게 금요일날. 투사는 나한테 이제 그 저항하는 거는 내 선에서 끝내라. 그게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옮겨다니면서 이제 자기 것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안에 쇼크 상처를 다른 데다가 막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 선에서 끝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한테 투사하면 저게 미쳤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욕이 튀어나오는데 선생님은 내 선에서 끝내라 그러시구나 하면서 저와 다른 의식이 전혀 엄청 이제 저하고는 엄청 다른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저런 부분이 틀리구나. 저런 부분이 틀리구나. 야, 저 정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더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뭔가 확장되어서 하려면 내가 부딪히고 있는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내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완전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네, 수입의 한계와 내 행복의 한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